네, 안녕하세요. 오세환입니다. 이 땅의 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천에 홍매가 피면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천만 습지 또는 순천만 갈대밭으로 알고 있는 순천만은 사실 순천 시민들에게는 그냥 순천만이 아니고 지난 30년간 대립과 또 치열한 경론의 장이었고요. 또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그 시민력이 발휘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1993년 순천만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 갈등에 서게 됩니다. 동천하구, 즉 순천만의 상류가 막히죠. 이 막혀 있는 것들을 골재 채취를 통해서 직광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됩니다. 순천만 골재 채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허가가 났던 골재 채취가 5년간의 시민들의 노력, 그 노력으로 골재 채취 허가 취소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순천만은 순천 시민들이 지켜낸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순천이 정원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면서요. 순천만의 또 다른 애칭은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골재 채취 허가가 취소되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순천은 이런 또 변화가 생겨납니다. 민선사기 2007년에 순천시의 시정에 전략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당시에는 생태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었고 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많은 분들은 어려운 생태의 개념보다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생태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는 순천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생활 태도에 있어서 생태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시정의 전략 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되었는데요. 순천은 놀랍게도 이 전략 목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전략 목표가 바뀌지 않는 거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목표를 놓고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행정의 전략도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또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 주도를 이끌어내는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참 생태 수도 조례까지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위한 동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 중심 축을 설정하고 도시를 디자인합니다. 핵심 보존 지역, 그리고 전이 지역, 완충 지역으로 세분화하죠. 생태계의 다양성과 쾌적성, 그리고 안전성, 자립성을 아우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수도가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2007년의 목표가 10년이 지납니다. 2018년 순천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받습니다. 즉 1993년 격렬한 대립과 토론에 의해서 순천만은 지켜졌고 2018년까지 순천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몇 년의 사업이 아니라 아주 중장기적으로 긴 시간으로 도시를 함께 시민들과 만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3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흔히 익숙한 꽃박람회를 하는 도시는 있는데 법에도 없는 정원박람회를 순천은 왜 할까? 무엇 때문에 할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물어오셨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순천만 갯벌, 습지와 도심 사이에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전이 공간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하단부 절대 보존 공간, 순천만 습지를 절대 보존 공간으로 지정하고
도시의 상단부인 도심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의 개념으로서 국가정원, 즉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꽃박람회는 보름, 한 달 이후에 설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박람회는 박람회 이후에 철거하거나 철수하지 않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전이 공간의 개념을 이 도시에 집어넣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조성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처음 시도되는 거여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이게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새로운 녹지 공간이 확충되었고 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도시 비전, 도시 목표를 하는 중간 과정에 또 촉매제 역할을 이 정원박람회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경복궁, 순천만 하면 대한민국 3대 관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700만, 650만, 600만. 생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도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성과를 수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흑자 박람회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자녀재산 205억이 귀속됩니다. 시민들은 자원 재활용 박람회에 더 많은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서 베어질 뻔한 그 많은 나무들을 나무 운행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서 우리 정원으로 옮깁니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많은 바위들을 정원으로 옮겨서 심지어는 바위 정원까지 조성합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사용했던 빛가림막, 가로등까지도 2013년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다시 활용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200억을 절감한 박람회.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와 조성 비용이 약 2,4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2,400억이 투여된 정원 박람회는 지금 4배, 5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나무를 내어주시고 이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2012년 미리 여수 엑스포에 가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오물을 실현한 박람회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전사고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 바가지 요금도 없고 식중독과 이동상인이 없는 박람회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도심과 순천만 중간 지점에 에코벨트, 도시의 팽창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래 도시로서의 정원 도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끝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제 수목원법이 아니라 수목원 정원법이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지방도시인 순천이 이제 한 나라의 정책, 정원 정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순천만 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선포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원 박람회 때도 개막식과 폐막식 때도 그리고 국가정원이 지정 선포되는 날도 이 중요한 날은 항상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행사장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정원은 행사하면 비가 온다.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원에 식재된 나무들에게는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이 랜드마크가 아니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마인드마크로서의 공간, 그리고 국가정원의 탄생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탄생과 더불어서 순천은 정원 문화의 발상지, 또 정원 산업의 메카, 또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수목원 법안이 통과되고요. 우리나라 정원 문화가 순천의 봄이 홍매화가 피면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듯이 순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 가치입니다. 기본 자산 가치 2,300억, 그리고 지금 이 자산 가치를 우리는 약 1조 9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치의 가치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는 시민들이 정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랜드마크이자 마인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기증해 준 수목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리는 2023년 정원 박람회 역시도
나무 한 그루, 또 정원을 가꾸고 기르는 것,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시민들이 이제 참여가 아니라 참여를 넘어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시민들의 활동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만에 국제 행사를 2번 유치한 도시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새롭게 또 리뉴얼하고요. 동천과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합니다. 2013년은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생태적 전위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2023년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일상 속 정원, 그리고 정원 도시로서 그래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순천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로서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형 박람회입니다. 바이오필리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성품이 좋은 아이들, 이것은 되게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가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성과 인성, 그것이 미래세를 키우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천은 정원도시이기 전에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2003년 어린이 전용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생겼고요. 80여 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활동가들이 사실은 또 정원의 활동가로 성장합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요. 시민의 일상에 작은 정원들, 작은 도서관이 많은 도시인 것처럼 작은 정원들이 그래서 한 평 정원보다 더 작은 한 뼘, 손 한 뼘의 정원들을 시민 속 정원에서 생활 속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비전입니다.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주도의 순천형 정원 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전역을 생태 정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원 산업의 메카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대한민국 정원수, 조경수를 원스톱으로 사실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마켓이 조성돼서 시민주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이제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천시가 주도해서 정원도시 또는 도시정원법 가칭입니다. 도시정원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를 꿈꾸는 많은 도시들과 같이 협력해서 범기구적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과 정원도시의 법을 통해서 어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듯이 이런 법들로 도시정원 협의체를 순천시가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위 공간을 계획하다입니다. 순천만이 절대 보존 공간이었고 도시 공간의 가운데 핵심 축인 전위 공간이 2013년 순천의 계획이었다면 2023년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전위 공간 역할을 국가정원이 하는 겁니다. 원도심의 기능과 질 그리고 신도심의 기능과 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계획이기도 합니다. 순천은 도시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조계산 서남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도시 안의 자연과 이 도시 안의 문화가 같이 담겨서 정원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문화와 자연으로서 매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이 보편적 가치,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2050년 또 2200년에는 전 세계의 문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순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순천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